자, 이제 우리는 큰 박스에 대해서는 틀을 잡아놨습니다. 이제 그 내부에 id 헤더, id 섹션, id 푸터라고 하는 세 개의 박스를 만들어 주게 될 건데요. 자, 이 세 개의 박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 번째, 겉에 있는 이 박스의 내부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그 얘기는 HTML 문서상에서 요 사이에 쓰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끔 어떤 분들이 바깥에다가 div 헤더 써놓고선 왜 안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하시는데 바깥에 쓰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없겠죠. 내부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내부에 넣으면서 보이는 이 id 랩이라는 글자는 실제 문서 여기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우셔야 돼요. 차후에는 일부러 감춰주는 경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경우는 글자가 남아있으면 그 글자를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없애시고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푸터라고 하는 세 개의 영역을 id 랩 내부에 담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데이터들이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하시기 위해서 글자를 우선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디자인이나 내용들은 전혀 없지만 글자들은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상황에서 이렇게 id라고 제가 이름을 썼잖아요. id라고 명명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와 여러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큰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이름을 주어도 되고 id라는 이름을 주어도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id 랩이라고 하는 아이라든가 헤더라고 하는 아이, 섹션, 푸터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이름을 id라고 명명한 이유는 다른 곳에선 이러한 의미를 가진 아이를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럼 그런 범위로 따지자면 사람으로 따지자면 머리가 있는데 또 다른 머리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가장 큰 범위에 해당하는 큰 구역이라는 느낌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라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개념. 자, 클래스로 가도 됩니다. 클래스로 가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id로 지정을 합니다. 그 상세한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면 바꿔 얘기하면 차후에 이 영역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처음부터 여러분들 연습하실 게 있죠. 바로 끝나는 곳에다가 주석으로 표기하는 거. 마찬가지 모두 다 이렇게 끝나는 곳에 표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끝났다라는 것을 눈으로 인지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끝나는 편에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나는 시작하는데도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시작하는데 쓴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상은 굉장히 권장하는 바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을 같이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자, 나중에 전 지우더라도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현재 값을 결과를 확인하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헤더, 섹션, 푸터라고 하는 아이들에다가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헤더 안에 들어있는 아이다 보니까 헤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아이디 랩 내부에 들어있는 아이다 보니까 아이디 랩 바로 밑에다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붙었으면 헷갈리니까 영역을 나눠서 쓸 건데요. 이때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을 구분했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각각의 내용들을 모두 저는 주석을 달아서 구분할 거예요. 구분할 거고 모두 다 이렇게 각각 따로 작업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하겠습니다. 헤더와 섹션, 푸터 모두 아이디이기 때문에 앞에 샵을 붙였습니다. 이때 샵하고 한 칸 띄우시면 해석이 다르니까 이 점 주의하시고 헤더 부분 보겠습니다. 결과물에 따라서는 내용상으로는 가로 600의 높이값 100, 300, 100으로 잡혀 있죠. 그러니 헤더, 섹션, 푸터 모두 가로 값을 쓸 거고요. 높이 값을 쓸 거고 겸사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죠. 이때 모두 다 가로의 값은 600 픽셀이었고요. 높이의 값은 섹션을 빼고는 100 픽셀이었습니다. 각각 사용되는 컬러는 F07, FA0, 03F 똑같은 색 아니어도 돼요. 샵 F07에 샵 FA0에 샵 03F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정상입니다. 테두리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조정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자, 헤더, 섹션, 푸터의 가로값이 현재 몇이에요? 600 픽셀이라고 줬어요. 이 아이는 부모의 값인 id 랩도 600 픽셀이 맞습니다. 이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id 랩이 가로값이 800 픽셀이라면 안에 들어있는 헤더와 섹션과 푸터라고 하는 아이들은 600 픽셀이어야 될까요? 800이어야 될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느낌이라면 몇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거의 800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600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이유는 간단하죠. 부모가 가지는 값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별도로 같은 크기를 지정했었을 뿐이지 변동되면 같이 변동되라라는 어떤 느낌을 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더, 섹션, 푸터를 똑같이 따라서 처리하면 좋겠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800으로 바꿨다면 똑같이 뭐 하시면 됩니까? 800 픽셀로 쓰시면 됩니다. 그쵸? 이게 제일 무식해 보이지만 제일 빠르잖아요. 고민할 거 없이. 두 번째 방법. 분모값에 맞춰서 안에 뭐 다른 걸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꽉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때 말하는 퍼센테이지는 누구 기준이겠습니까? 이 자식은 당연히 본인을 감싸고 있는 부모 값을 크기를 기준으로 보겠죠. 또 다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위드면 똑같은 위드를 놓고 봤을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똑같이 따라 써주세요. 같이 적용해 주세요 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inherit입니다. 똑같이 적용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부모가 값을 바꿨을 때 자식도 값을 똑같이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아이는 일일이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단점은 존재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자식에서 똑같이 마진 오토라고 써볼게요. 자식에서도 같은 명칭을 줬다면 부모의 값이 어떤 크기로 늘렸을 때 자식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값은 정 가운데에 그대로 배치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러 전체에서 가운데 기준을 줬고 만들 때는 이렇게 쓰겠죠. 두 번째, 가로가스 100% 써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다면 이 아이는 이유 불문하고 내가 갈 수 있는 크기를 최대한 늘려서 저장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우시지는 않으셨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보더 50픽셀의 솔리드, 이렇게 쓸게요. 그냥 외곽선입니다. 단순하게 바깥으로 선을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옵션을 주면 자, 안쪽으로 선이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줄 수 있는 선의 방법이에요. 표기 방법이 이게. 자,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100%라고 하는 아이와 inherit이라고 하는 아이를 잘 보십시오. 자, 결과물 차이 보이십니까? 100%라고 하는 아이는 외곽에 준 선의 크기만큼이 원래 지금 제가 이거 변경해서 1200으로 바꿨었죠. 방금 전에 1200에서 왼쪽 50픽셀만큼 들어가고 오른쪽 50픽셀만큼 잘라 먹었으니까 여기는 1100이라고 하는 크기만큼으로 꽉 채워서 처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밑에 있는 아이는 뭐예요? 부모 크기만큼 똑같이 가라 inherit이라는 걸 걸었잖아요. 그러니 안으로 들어갔던 뭐에도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뭡니까? 1200이라는 크기를 가지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넣는다고 쳤을 때 세 가지 타입을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수치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두 번째는 퍼센테이지로 채우는 방법, 세 번째는 inherit, 부모 값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다 쓰겠죠, 당연히. 하지만 장단점이 있다는 걸 슬쩍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는 여러분 차후에 보시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차후에 다른 작업을 할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내용상에서 마지노트는 여러분한테 뭘 보여드리려고 얘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거는 요거 마지노트에 대해서는 개념 파악하시라고 제가 쓴 겁니다. 지울 거예요. 자, 완벽하게 지워버리면 또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으면 주석으로 써드리면 되겠죠, 사실은. 그쵸? 근데 지우겠습니다. 원래 수치대로 id 랩은 600으로 바꿀 거긴 하지만 헤더, 섹션, 푸터의 경우는
굳이 600픽셀이랑 똑같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세 개 중에 가장 괜찮은 방법으로 할 거니까 저는 지금은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100%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더는 지울게요. 보더까지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대로 끝내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더 지우셔야 합니다. 누구를? 여러분 기준에서는 배경이 들어가는 민트 색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크로미움 엣지든 파이어폭스든 익스플로러든 보이지 않는 건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여러가지 5개, 6개 브라우저 다 띄워놓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버전을 낮춰가면서 일일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배경을 지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랩 안에 들어있는 높이값 50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 높이값 다 있죠. 그럼 이 아이는 높이값을 지웠을 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1번 안 된다. 2번 된다. 해보면 되죠. 그죠? 사실은. 제로를 쓴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처리된다. 오토를 적용을 해볼 건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쓰고 결과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봅니까? F12 눌러서 직접 찍어서 하든지 아니면 아이디 랩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안에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500이라고 써있죠. 결과는 된다. 오토라는 기능은 먹는다. 이게 정답이겠죠? 가끔 이렇게 하니까 질문에 그럼 가로를 오토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1번 아무것도 안 나온다. 2번 뭔가 되겠지. 뭐가 되긴 됩니다. 화면상에 꽉 차는 개념으로 접근이 됩니다. 자, 600으로 쓸 거예요. 600으로 쓸 거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자, 위에 살짝 주석으로 밑에 쓸까? 위에 쓸까? 자, 복잡한데 설명으로 쓰겠습니다. 자, CSS에서 가로값이 오토인 경우에는 오토라고 쓰면 이거는 결과값이 뭐냐? 바로 가로를 100% 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암시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을 오토로 주겠다고 하면 이건 자식 요소의 크기만큼 사이즈를 가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디랩의 자식으로 헤더의 높이값을 100픽셀 주고 섹션을 300 주고 푸터를 100을 줬어요. 그럼 합하면 500이 맞잖아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1 하면 5가 맞으니까. 그래서 아까 500이 나왔죠. 이때 섹션의 높이값을 1000으로 바꾸면 1, 10, 1000 1, 10, 100 잠깐만요. 1 더하기 10 더하기 1이니까 12가 되니까 1200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1200이 되는가 보자고요. 섹션에 얘를 1000으로 바꾸면 결과물은 굉장히 길어지면서 섹션 자체가 아이디랩의 높이값은 1200으로 바뀌어져 있죠. 결국에 높이값을 오토로 주면요. 자식, 안에 들어있는 자식의 크기만큼 설정된 만큼으로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위드 값은 가로 기준에
100%라는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기본 세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과는 반대로 해석하면 가로의 오토는 얘는 결국 뭐예요? 부모의 크기를 따른다라는 게 될 거고, 반대로 헤이트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의 크기를 따른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관점이 다릅니다. 위드랑 헤이트랑. 내용 보시면 이렇게 써라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쓰면 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이때 사이즈를 직접적으로 쓰는 것과 인헤리 부모의 값을 따라가는 것과 퍼센테이지 쓰는 것에 대한 각각의 조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참고하시라고 써놓은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다 되었다면 반드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영역은 뭐 해라?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색깔이 딱 뜨면 이거 왜 뜨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잘못 썼나? 하고 찾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안에 추가적인 내용을 하나를 더 써보도록 하죠. 여기 샵 섹션이라고 하는, 즉 id 섹션이라고 하는 요 파트에서 기능을 써보려고 합니다. 자, 거듭 얘기합니다. 이 내용에다가 글을 쓰려면 이게 섹션 영역이에요 라고 하는 이 글자는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 파트가 섹션 영역입니다 라고 설명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이게 아니라 제목을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원래는. 자, 그럼 이곳에 박스를 그립니다. .sect01과 .sect02라고 하는 두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썸은 클래스겠죠. 간편하게 쓰겠습니다. div .sect 01, 그쵸? 하나 더 만들어서 02라고 하고 탭 누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개 더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숫자 대신에 달러를 입력하시고요. 두 개 만들겠습니다. 안에 글자도 쓸 거니까 중괄호 넣고 점 섹트 똑같이 달러를 쓰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자, 거듭 얘기합니다. 연습하실 때는 직접 하나하나 쓰시는 겁니다. 뭐 단축키 같은 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지만 이것이 생활에 되면은 나중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하십시오. 자, 이 아이는 필요하다면 내부에다가 다시 주석을 다룰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그냥 놓고 볼게요. 내용들은 이 id 섹션 내부에 작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 자, 결과물 자체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높이값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높이값은 300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내용 자체도 이 섹션이라고 하는 영역 내부에다 쓰면 좋을 테니까 이곳에다가 쓸 겁니다. 이름은 클래스 sect 01과 그리고 02로 쓰겠죠. 각각의 id 클래스 같은 선택자에 대한 이름은 오타가 나면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름 자체를 선택해서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붙여 넣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첫 번째 i는 가로값 40%만큼 차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0%는 누구를 기준으로? 헤더일까요? 2번 전체일까요? 3번 섹션일까요?
섹션입니다. 정답은. 무조건 누구 기준? 부모 크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자, 요 섹트01과 섹트02라고 하는 아이는 어디 안에 썼어요, 지금? 섹션 내부에 작성하고 있죠. 태그 지금 보시면. 그 얘기 뭐예요? 섹트01과 섹트02의 부모는 아이디 섹션이라는 얘기예요. 아이디 랩은 뭐예요, 이제? 할아버지예요. 부모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누구로 본다? 섹션을 두고 퍼센테이지 기준을 잰다라는 거죠. 요거 많이 헷갈리 하시던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청소를 만약에 시켰어요. 이 공간만큼 작업하세요. 그 얘기 뭐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방이라는 크기 기준으로 청소를 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건물인 줄 알고 건물 전체를 막 통째로 청소하시는 분이 있다. 인식을 잘못하신 거죠. 똑같이 얼마만큼 할까요? 100%만큼 하세요. 이 공간의 100%만큼. 그러면 이 공간, 눈에 보이는 공간만큼의 100%지 건물 전체를 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식이 되는 범위, 자신의 부모라는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트에다가 기준은 누구 기준? 섹션입니다. 섹션은 100%로 써놓은 아이는 누구 기준? 얘는 랩을 기준으로 보겠죠. 결론으로 따지자면 얘 100%라는 값은 일단은 600 픽셀이 될 겁니다. 그쵸?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50%를 하고 여기다가 가로값 40%라 썼다면 이 40% 수치는 몇 픽셀일까요? 무조건 부모 기준이잖아요. 가로값이 현재 몇이에요? 300픽셀이 되죠. 얘 부모가 600이었으니까 600의 절반이면 300일 거고 300의 40%는 몇이에요? 3, 42, 120인가요? 네. 120픽셀이 되겠죠? 네. 그럼 제가 여기를 50%가 아니라 100% 걸어놓은 상태에서 40%를 썼으니 얘 가로값은 몇 픽셀이에요 그러면? 240픽셀이 되겠죠. 계산기 두드리기 쉽지 않죠? 100%니까 몇이에요? 600이잖아요. 10분의 1 하면 60이니까 6 곱하기 4 하면 6, 4, 24, 240 맞죠?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기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계산기. 자, 필요할 때마다 계산하실 수 있게끔 꺼내놓고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높이값 일단은 써있는 대로 300픽셀로 쓰겠습니다. 그냥 300픽셀이라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 필요하겠죠? 여기는 329664라고 되어 있네요. 줄일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대로 쓰셔야겠죠. 이건 뭐니? 329664. 마찬가지 밑에도 쓰겠습니다. 가로값 60%겠죠? 높이값이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니까 300 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내용 보시면 5가 6개 들었네요. 그러면 줄여서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박스 확인해 볼게요. 내용은 하나, 둘. 이상하게 형태는 첫 번째 형태와 두 번째 형태가 옆으로 가 있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더 웃긴 건 이 밑에 있는 아이가 앞에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푸터 뒤에 가 있죠. 자, 이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큰 틀은 자 오른쪽 이쪽을 벽면으로 볼게요. 그냥 이쪽 벽,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 아이들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자 헤더가 들어가 있고요. 헤더 밑에 섹션이 들어갔는데 섹션이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러스트레이터와 개념이 똑같이 아래쪽에 들어갑니다. 푸터는 그 다음 생성하는 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때 기본적으로는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떠 있잖아요. 떠 있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는 뭔가가 달려 있는 거죠. 그냥 애초에 박스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끝머리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톡 튀어나오는 아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용물을 집어넣는데 섹션 얘잖아요. 섹션의 내용물들이 높이가 똑같이 해라 라고 줬으니까 들어가겠죠? 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얘보단 뒤에 들어갔는데 얘보다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큰 틀이니까 레이어상으로. 그래서 그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높이가 더 기니까 길게 보이겠죠. 일러스트레이터의 개념하고 똑같죠? 네.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옆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옆으로 가지 않아요? 여태까지 넣었던 모든 박스들이 현재 첫 번째, 이쪽으로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모두 가로값과 세로값을 주었을 때 사이즈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웹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쌓인다라는 개념이 위로 쌓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크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 쌓이는 형태를 가지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블럭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기를 가진 아이로서. 그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옆으로 나란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겠죠?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당장 보실 수 있는 기능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이렇게 쓸 겁니다. 플롯 레프트라고 써보겠습니다. 결과물은 나옵니다. 자, 이상 없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거예요.